지난 2017년 촛불 집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 투입을 검토했던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 해외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달 전 전격 귀국했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계엄 검토를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실행하려 한 건지 의혹은 여전한 상황. MBC는 조 전 사령관 없이 부하들만 조사했던 2018년 초기 수사 기록 1,700여 쪽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요원들은 장관이 큰 그림을 그리게 도와야 했다. 위중한 상황을 고려한 장관의 지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목한 겁니다. 계엄을 실제 실행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기우진 당시 준장은 장관님이 추가로 명령하면 실제로 계획이 실행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개된 계엄 문건에는 의명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무자 중령에게 의명의 뜻을 묻자 지시만 있으면 바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장관 지시가 있으면 실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위대 50명당 군인 1명으로 계산했다. 시민이 탈취할 수 없게 트럭 대신 장갑차를 투입해 차벽을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일단 군대가 투입되면 그 시민들의 그 저항 의식은 훨씬 더 심해지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번 안을 짜본 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후임자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세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다. 일주일간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은폐한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 2명은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 검토 문건이면 왜 은폐하셨나요? 법원은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위법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 귀국 2달이 지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넉 달 만에 1,6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 직전인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공식 명칭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계엄을 선포해 이를 진압하고 점령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 장갑차를 동원한다. 보수 언론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등 언론을 통제하고 SNS와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도 담겼습니다. 문건의 작성 책임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탄핵 전국 넉 달 동안 청와대를 4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을 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일방적인 우편 진술서를 보내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출국 5년 3개월 만에 돌연 귀국한 겁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갑자기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시간적인 이유로 갖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국기문란 TF는 계엄 문건은 군사 기밀인데 유출된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바뀌자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하고 귀국했다는 의심 어린 시선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청사 등 중요 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 지역인 광화문, 여의도에는 기계화 사단 등 전투부대들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간을 이용해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투입한다고 문건은 적시합니다.
당시 기무사가 세운 대비 계획은 계엄의 성공을 위해 군대가 주요 목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은 길목의 목을 의미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석했습니다. 문건의 곳곳에는 위법성이 발견됐습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당시 합참의장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삼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육사 출신들이 계엄을 주도하며 합참의장은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사법권이 정지가 됩니다. 문건에는 이를 대비해 계엄사 군사 법원의 설치 방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할 계엄사령부는 통상의 매뉴얼대로라면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 위치해야 하지만 문건은 청와대 지하 벙커 B1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회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94석, 나머지 야당 의석은 모두 205석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넉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99표 중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구성 그대로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150명. 기무사는 이 150명 저지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고 200명이 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검거작전을 세웠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 이를 어기면 대대적으로 검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전 계획대로 실제 의결 정족수 미달 작전을 시도했다면 당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7명 이상이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